여러모로 선수와 감독 그리고 이 코치진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문제가 네.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남아공전 얘기를 잠깐 해보면 사실 그 남아공 선수들이 그 지난 경기들을 보면 전방 압박을 강하게 했을 때 실수가 나왔던 장면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재성 선수라든지 네. 앞부분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. 네. 하지만 선발에서 제외를 했습니다.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선발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붙박이거든요. 월드컵 본선에서는 한 번도 이제 교체로 나온 적이 없었고 특히 월드컵 준비하는 내내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조차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인데 이런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면 전략적인 보관이 분명 있었어야 되거든요. 선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손흥민이 없는 경기는 다르게 갈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전혀 어떤 수가 없었고요. 좀 거칠게 얘기하면 손흥민, 이재성을 그냥 이유 없이 뺀 겁니다. 경기 끝나고 나서 홍명보 감독이 했던 얘기로는 상대가 좀 발이 느려졌을 때 후반전에 투입을 할 거라고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하프타임에 들어왔잖아요. 예. 근데 요즘 현대 축구에서 스포츠 과학도 발달하고 90분 뛰는 선수들이 뭐 전반과 후반전에 눈에 띄게 발이 느려진다거나 그러는 현상도 잘 나오질 않는데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설명이었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이 입장 발표만 하고 사임을 그냥 끝내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미궁에 남아 있는데 그만큼 남아공전에 대한 대비 자체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체력적으로 남아공전에서 너무도 떨어진 모습을 보였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1, 2차전 고지대 적응에 올인을 했지만 정작 3차전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돼 있다. 그리고 이런 그 스포츠 생리학적인 논문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요. 고지대 적응에 대해서도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왔을 때의 어떤 그 승리 현상에 대해서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준비를 못했던 것 같고 몬테레이의 이전에 있던 과달라라라든가 이런 곳과의 어떤 기후적인 차이나 환경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분명 뭐 핑계라는 이유로 많이 좀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